안녕하세요. 경영정보 시스템 이경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9장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기술 살펴보시겠는데, 어, 먼저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 문제 유형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모형,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개념은 무엇이고, DSS, Decision Support System, 말 그대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기타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역할 및 목적,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기술 요소, 그 다음에 임원 정보 시스템의 개념과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중역 정보 시스템, EIS의 성공 요인, 그 다음에 EIS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이제 보통 좀 크게 두 가지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하고 중역정보 시스템 EIS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일단 기업 운영에 있어서 그죠?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윗단계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영층들이 활용하고 계신 어떤 시스템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나와 있는 게 이제 안토니의 경영 활동 유형. 그래서 이분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되게 많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 크게 기업에서 이제 운영 통제 부분하고 경영 통제, 전략 경영 이렇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누시고, 말 그대로 운영 통제, 기업을 운영하는 파트니까 주로 이제 일상적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 그 다음에 경영 통제는 목적 성취를 위해 자원을 확보한다든가 사용한다든가 어떤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전략 경영은 맨 윗 상위층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기업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목적,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데 전략을 설정한다든가 필요 자원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크게 이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앞서 보여드린 그 피라미드 모형에 따라서 보면 일단 이제 운영 통제, 경영 통제, 전략 계획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변수를 보면 정확도, 일단 기업에서 이게 지금 높은 단계에서부터 낮은 단계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죠?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 운영 통제가 가장 낮은 거, 경영 통제, 전략 경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표를 보시면 어떤 정확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운영 통제 부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빈번하게 활용하는 거죠. 일상적인 거, 정형화된 거, 루틴화된 거, 반복적인 거를 어, 활용하거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하거나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예측이 매우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도의 높고 낮음은 위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그죠? 전략 계획일수록 앞으로의 어떤 기업의 목표나 방향 같은 거 설정하는 거는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리스크도 안고 있고 그런 내용이고요. 변수 밑에 상세도 역시 앞선의 정확도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정보 자체가 밑에는 계속 정형화된 일들이니까 매번 해오던 일들이니까 그죠? 높고 위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정보가 낮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보의 시간 범위도 전략계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운영자가 아니면 기업의 경영진이 그죠? 전략 같은 걸 세워야 되니까 그죠? 앞으로의 일을 세워야 되니까 정보의 시간 범위로 나눌 때 미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아래 단계로 갈수록 현재 일에 운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보의 시간 범위는 이 순서대로 가면 전략 계획은 미래고 운영 통제로 갈수록 현재에 가깝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 주기도 전략 전술을 매번 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크게 세워놓으면 그게 기업의 1년치 전략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치도 있고 분기별로도 있고 가끔씩 세우고 밑으로 갈수록 빈번해진다. 그다음에 정보 원도 이 밑으로 갈수록 이제 내부 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보기 때문에 내부고 위로 갈수록 외부로부터 그죠? 얻어지는 정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표현한 것이고요. 정보의 범위
이거는 거꾸로 당연히 전략 계획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갈수록 정보의 범위는 좁아진다. 몇 번 쓰던 것만 하니까. 그 다음에 정보의 현재성도 전략 계획은 오래되는 것이고 밑으로 갈수록 세종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문제, 지금 DSS,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데, Well-structured decision. 뭐 굳이 뭐 우리말로 뭐 빈번한 구조의 어떤 결정, 그죠? Well-structured니까. 그러니까 맨 하단에 있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는 결정이니까.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그 맨 일선 직원들이 쓰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그죠? 기업의 계층적으로 제일 낮은 부분은 주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한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처리 절차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한 중간 정도의 상황이죠. semi-structured deci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well-structured decision하고 under-structured decision. under-structured decision은 비구조적인 어떤 결정이니까 맨 위에, 그죠? 경영진들이 전략 전술을 세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구조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새롭습니다. 그죠? 계속 변화되는 외부 상황에서도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운영진들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기업의 목표나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 보완이 필요하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앞으로 우리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경영학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의사결정 과정의 모형, 뭐 그림으로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거를 결정할 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건 뭐 경영에서 의사결정을 하나,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텔리전스 스테이지 보시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환경 탐색이나 문제 관건의 정보를 수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 스테이지, 말 그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생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에? 그러다 보면 그 해결 방안 중에서 여러 가지 대안책들을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최적의 대안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초이스 스테이지. 그 다음에 그 선택한 대안을, 그죠? 구현을 해야 된다.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스테이지. 뭐 이건 뭐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분들도 각자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 그죠? 어떤 고민거리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그걸 분석하고 결정 내리기 전까지 어떤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ecision Support System, DS, 그 약자 이제 DSS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건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그죠? 경영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경영정보 시스템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지금 컴퓨터 앞에서, 그죠?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 녹화도 하고, 그죠? 나중에 또 업로드도 시키고 이런 거를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와 같이 본론적으로 갖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물론 제가 어떤 기업의 사장이나 어떤 경영진의 뭐 상무님이나 전무님 정도 어떤 경영진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우리 기업의 어떤 거를 결정을 내릴 때 저의 어떤 순수한 경험이나 지식으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예전엔 다 그렇게 했죠. 이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죠?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쫙 입력을 하면 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어떤 이 프로그램이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추려가지고, 그죠? 최적의 답안을 줍니다. 물론 결정은 인간이 내립니다. 단지 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거는 제가 참고하는 겁니다. 참고하는데 용이한 거죠. 시간도 세이브 되고 어떤 계산 같은 거를 빨리빨리 해주고 하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특징은 주로 계량적인 문제에 대해 적합합니다. 그죠? 뭐 수치화되거나 뭐 이런 것들. 예전에 뭐 일일이 사람이 다 계산을 해보고 막, 그죠? 그렇습니다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고, 보시면 분석 모형과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제가 중역이란 말이에요. 중역 임원인데 이 시스템은 항상 위로 갈수록, 그죠? 요약 정리된 거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죠? 뭐 이렇게 두저리 막 표현된 거로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EIS 중역 정보 시스템도 나옵니다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당연히 어떤 모형이나 데이터를 제공해서 상호 대화적 방식을 통해 의사결정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이다. 말만 어려운 거지. 여러분이 뭐 저희가 이게 이 수업의 한계로 말이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 말로만 표현하고 뭐 실제로 이렇게 보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게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쓰시는 이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우리가 파워포인트는 뭡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수업 강의 자료용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프리젠테이션 주로 발표용으로 쓰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랬듯이 의사결정 지원도 그러한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을 문제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그걸 관련해서, 그죠? 관련해서 얘가 분석을 해주고, 어떤 분석도 해주고 데이터도 제공을 해서 최고 관리자가 보고 빨리 결정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또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스템이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해 줘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죠? 최종 결정은 의사결정자가 자신의 통찰력이나 뭐 주관적 판단을 적용하여 내립니다. 여러분들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어떤 기계나 장비를 사용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계량적인 문제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되게 유용하다. 보시면 당연히 의사결정자의 계산 부담을 덜어주고 결정 과정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뭐 인간 혼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뭐 조그만 기업이나 뭐 경영이라는 게 뭐 꼭 우리가 큰 기업만 따질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뭐 우리가 조그만 뭐 내가 개인 사업체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결정 지원 시스템 안 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혼자, 그죠? 이렇게 추론하고 내 어떤 그 주관적인 판단이나 통찰력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범위가 클수록, 기업의 사이즈가 클수록, 그죠? 그 처리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여기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석 모형하고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결정권자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나와요. 엑스퍼트 시스템, ES라고 그래요. 전문가 시스템.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말로 표현을 드릴게요. 그 ES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식의 초점이 뭐냐면 전문가로부터, 이건 보통 이거랑 뭐 DSS하고 차이점을 뭐 이렇게 많이 구분도 하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 시스템이란 건 그런 거예요. 주로 이제 그 의료 분야에서도 많이 쓰고요. 또 법률 분야에서도 많이 씁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뭐냐면, 이 시스템을 이제 컴퓨터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법률가예요. 뭐 변호사나 판사, 뭐 검사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은 다 공부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그 자리까지 가셨지 않습니까? 그 머릿속에 그런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뇌는 어때요? 이게 뭐 계속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망각도 하고. 근데 쉽게 말해서 이 전문가 시스템, 만약 법률 시스템이다. 컴퓨터 안에 모든 법안을 다 집어넣어놔요. 에? 다 집어넣어놓고 모든 샘플을 다 집어넣어놔요. 이때까지 뭐 판례라는 거 있잖아요. 뭐 비슷한 사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재판할 때 참고하잖아요. 그죠? 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이렇게 딱 제가 어떤 법항을 까먹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검사래도 변호사래도, 그죠? 그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하면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맡고 있는데
기존의 유사한 사건들, 이전에는 그런 걸 다 그냥 제가 머리로 외워야 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몇 년, 몇십 년 계속 흘러갔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사건, 사고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정리해 놓으면, 그죠? 내가 재판할 때 쓸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의료 정보 시스템에서도 전문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똑같은 겁니다. 의학적 지식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죠? 그러나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인지라 뭐 까먹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 내 전공 분야가 다 있잖아요. 뭐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의사 선생님들 오래되신 분들은 환자만 딱 들어와도 이제 뭐그 눈빛이나 뭐 어떤 피부색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만 보고도 알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리된 어떤 데이터가 컴퓨터에 다 있다. 이걸 내가 빼서 쓴다.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치 저희가 뭐 영어 공부하실 때 저희 때만 해도 뭐 중고등학교 때 다 그 사전 이따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자꾸 얼마나 시간 오래 걸려요. 그죠? 그 단어 하나 찾으려면 그 가뜩이나 영어 어려운데 그렇게 원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포기도 하고 그죠? 뭐 옛날에 저희 또래 그 이상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공부를 하셨죠.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치 뭐 전자수첩도 있잖아요. 그 단어장 같은 거 이렇게 찍으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 그 영어 단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뭐 컴퓨터 앞에 앉으면 되잖아요. 저도 뭐 영어 같은 거 볼 때 뭐 네이버 영어 사전이라든가 뭐 이거 켜놓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치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떤 지식들을 빼쓰는 걸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건 어떤 의사결정의 분석이나 모형 데이터를 저희 제공해 주는 거예요. 기업에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내가 A로 갈지 B로 갈지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개인도 그러지만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 데미지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그죠? 어떤 기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좁혀 나가는 거죠. 그러나 뭐든지 이것들은 전부 다 어쨌든 간에 도움은 받되 최종 결정은 그걸 보시는 분, 중역들이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임원 정보 시스템, 뭐 정보 보고 시스템 뭐 다 비슷합니다. 그죠? 최고 경영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죠? 뭐 임원 정보나 정보 보고나 밑에 회사에 돌아가는 어떤 우리 회사의 모든 사항들의 데이터가 쭉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최고 경영자는 쉽게 보고 앞으로 전략 전술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거래 처리 시스템 또 나오네요. 그죠? 예전에 그죠? 맨 아래 단계에 있는 거래 처리 시스템, 일상 업무들을 다루는 거, 그죠? 이건 기업에서 주로 일반 직원들이 쓰는 거잖아요. 일상 업무에 관련된 거,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포스나 예약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 말씀드렸어요. 호텔 가면 또 얘기합니다. 뭐 지겨워도 들으세요. 응? 그때 뭐 포스 기기도 얘기했고 마트 가면 그 일선 직원이잖아요. 그 계산해 주는 분들 그거 프로그램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텔 가시면 프론데스크에서 게스트가 오면은 적잖아요. 그거 이제 호텔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거. 뭐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겁니다. 잠깐 분류를 했고요. 그러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역할은 뭐냐? 말 그대로 이것도 이제 경영진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구조적 문제에 대한 반구조적이라는 게 뭐냐면 정형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위로 갈수록 그죠?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거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까? 밑으로 우리 기업이 있으면 밑으로 갈수록 일선 직원으로 갈수록 정해진 일들을 하지만 왜 맨 윗단에 계신 경영층들은 그죠?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반구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한 관리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조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최종 결정은 의사결정자가 하니까. 그 말이 이겁니다. 경영 의사결정을 대체하기보다는 지원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효율성보다는 효과를 개선한다. 밑에 보면, efficiency하고 effectiveness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효율성, 효과성 그러는데, 그죠? 뭐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말로는 뭐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그죠?
약간 이게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느냐, 효과적으로 하냐 이런 말씀하죠. 효율성 먼저 efficiency를 보시면 이런 걸 사용했을 때 당연히 시간이 절감이 됩니다. 그죠? 공정 시간이라든가 제품 개발 주기 등 의사결정 빨빨 내릴 수 있으니까. 또 비용 절감도 올 수가 있고요. 효율성에서 인건비나 제조비, 원료비 등,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의 EDPS는 효율적 향상이 EDPS가 뭐예요?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굳이 우리말로 하면 뭐 전자자료 처리 장치 뭐 이런 것들의 그 약자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쓰는데 효율성 향상이 목적이다 이런 거고요. 반면에 effectiveness, 효과성은 뭐냐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 효과가 얼마나 좋냐 뭔가 할 때 그죠? 미치는 변수들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는 우리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죠? 이게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매상은 얼마나 됐는지, 이익은 얼마나 올랐는지, 또 동종 기업과 경쟁력이 어떤지, 또 우리 기업이 1년, 뭐 2년, 10년 성장률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효과,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의 주요 목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거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기술 요소 그냥 그림으로 나온 거예요. 앞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의 구조는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맨 윗단에 있는 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역들이겠죠. 근데 이 프로그램의 이 시스템의 특성은 어떤 데이터들도 들어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들도 저장돼 있고 또 모델 관리 서브 시스템 뭐 어떤 내가 지금 의사 결정을 하려는 어떤 비슷한 것들이나 뭐 샘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그거를 뽑아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들을 뽑아내서 지금 현재 닥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시켜주는 그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중역 정보 시스템이죠. EIS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말 그대로 중역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이것도 말하는 중역 경영자들이에요. 경영자 그죠? 말단 직원들 아니고 경영자들 그 EIS 보시면 기업의 임원에게 주요 성공 요소에 관련한 기업 내 외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이다. 앞선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약간 달라요. 그럼 기업에서 주요 성공 요소란 무엇이냐? 중역이 회사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이 뭘까요? 즉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고도의 성과가 요구되는 주요 사업 부분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의 뭐 스타일이라든가 또 뭐 딜러 시스템, 뭐 원가 통제는 어떻게 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어떻게 하고 이게 중역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컴퓨터하고 중역 의사결정에 보시면 이게 뭐 전통적 거부감 지금은 많이 개선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뭐 좀 수업을 듣는 분 중에 나이도 계층적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20대면 부모님들이 제 또래밖에 안 되니까 상관이 없고 더 위에 분들 있잖아요. 지금 오래 사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컴퓨터에 대해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큰 기업의 대기업의 어떤 임원들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하여간 전통적 거부함은 뭐냐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론적으로 이해하십시오. 지금 현재도 여러분도 알겠습니다만 뭐 국가에서 시군구에서 뭐 지금 긴급 생계 지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국가에서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들을 못 하고 학교도 못 나오고 막 이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지가 경기도로 돼 있어요. 가평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에서 이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근데 경기도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사람의 판단 뭐 돈을 얼마를 벌고 적게 벌고 필요 없이 다 일괄적으로 도민한테 10만 원씩 다 일괄적으로 다 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또 이제 그거 있고 그다음에 또 국가에서 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그거 이제 세대주만 얘기하게 돼 있는데 또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시군구마다 달라요. 이런 걸 할 때 저 역시도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런 거 모르시는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가시면 돼요. 컴퓨터를 못 하시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한 분들이 있을 거야, 그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젊으시니까. 컴퓨터에 대한 거부 반응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옛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와 친하지가 않죠. 그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역으로 갈수록 전통적 거부감. 그러나 지금 현재 어차피 어떤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현 시점 중요하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한국의 어떤 큰 기업이나 중견 이상 되는 기업의 그 오너들이 그 정도 수준이 이런 걸로 거부감을 느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여간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말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거부감이 있다. 그쵸. 앞서는 말씀드린 저 국가 지원금 같은 것도 저는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가 나이가 많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해드린다고. 이게 뭐 그거를 받기 위해서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오프라인 있잖아요. 막 온라인은 저희가 컴퓨터로 뭐 사이트 들어가서 그죠. 지원금 신청하면 되고 뭐 핸드폰으로 한다든가. 근데 국가에서도 그러죠. 온라인으로 하면 더 지원금이 빨리 나오죠. 이 온라인 기간이 끝나야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기간에 와서 신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anyway, 하여간 어, 이 전통적 거부감이라는 거 예전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었어요. 막 80년대나 그때는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정보와 수치 데이터. 이게 의사결정하는 거니까 이거 역시 우리 기업에 있는 정보를 내가 중요기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서부터 다 단계마다 시스템들이 다 갖추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모든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약 정보 되고 수치 데이터나 뭐 그래프, 도표 이런 것들로 빨리 올라와야 내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위로 갈수록 추상적인 거예요. 비정형화된 의사결정 문제. 이런 것들 이제 관능이나 판단.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위로 갈수록 되게 어려운 거예요. 높은 자리로 갈수록.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어떤 기업이 됐든 어떤 조직이 됐든 맨 아래 단계들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죠? 속된 말로 하면. 그럼 맨날 하는 일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스트럭티드. 딱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well structured. 응? 반복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딱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지만 위로 갈수록 그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또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 와중에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우리 중역들은 그죠? 앞으로의 전략 전술을 세운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고도의 어떤 판단도 필요하고 그죠? 관능이란 말 알죠? 관능. 본능적인 관능적인 거, 직감적인 거,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 돌아가는 것도 많이 알아야 되고 세상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위로 가시려면 그죠? 그다음에 뭐 단말기 PC 가격 하라. 요새는 뭐 성능은 좋아지고 계속해서 그죠? 어떤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가격들이 다운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점이고 그다음에 새 정보 기술에 대한 중역들의 이해 증진 앞선에 표현한 것처럼 그죠? 핸드폰도 우리가 뭐 여러분이나 저나는 뭐 다 이렇게 다룰 줄 압니다.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일반적으로 이거를 하시기가 좀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되니까 중역들도 기업에서도 그죠? 또 새로운 정보 기술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는 빨리빨리 쫓아가지 못하니까 뭐 그런 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중역들의 적시 정보 및 분석이 필요하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 얼마나 빠르게 급변하는 나라입니까, 그죠? 팍팍팍팍 이렇게 계속해서 막 자고 나면 뭐가 새로운 게 나오고 자고 나면 뭐가 개발되고 막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역으로 갈수록은 적시 정보 및 그때그때 들어온 정보들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중역이 필요한 정보 지원, 신속 정확한 갱신 업데이트하는 거죠. 뭐 우리도 여러분들도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얼마큼 활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보 같은 게 새로운 게 오면 옛날 건 필요 없잖아요. 일단 올려야 되고 갱신시켜야 되고 업데이팅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내 외부 환경을 관찰해야 되고 당연한 겁니다. 그죠? 기업을 운영한 중역들이 그 내부 환경이나 외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잘 관찰하셔야 되고 또
내 기업,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데이터 접근도 빨리빨리 잘 돼야 되고, 전략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모델들도 사용할 줄 아셔야 되고, 또 정보 과적의 제거, 그 쓸데없는 정보들도 이렇게 과적될 수 있잖아요. 필요 없는 거. 이거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게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데이터 요약 능력. 여러분들도 이게 수업 받으시고 요약 정리하고 이런 다 능력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수업이나 뭐 강의가 됐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뭘 잘하는 거예요? 요약 정리 잘하는 겁니다. 그죠? 핵심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중역 정보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있어요. 바깥 세상은 계속해서 막 변화됩니다. 그리고 동종 업종도 경쟁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또 신생 기업들도 생기고 하여튼 경쟁이 심화된다는 거, 이건 경영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만 급속한 환경 변화,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계속 변하니까 우리가 농사 짓고 살 때는 안 변했죠. 응?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 농경국가였잖아요. 근데 고도로 막 산업화하면서 쫙 올라가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간 나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동적보다는 능동적인 환경 대응이 필요하고 또 외부의 데이터베이스의 접근도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정부 규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기업을 하다 보면 그 전까지는 허용됐던 곳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압박을 받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 시스템, 중역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압력 중에 내부 압력, 회사 내에서도 사내에서도 어떤 압력이 있습니다. 적시 정보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고 또 뭔가를 결정 내릴 때 의사소통의 개선도 필요하고 운용 자료의 접근도 필요하고 뭐 활동 내역의 신속한 파악 필요, 업무 효과 증가가 필요하고 과거 추세 분석 필요, 그다음에 보다 정확한 정보 필요 요구.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 어떤 뭐 둘 이상의 모인 조직이면 조직이죠. 그냥 단체가 되면 항상 리더도 필요하고 그죠? 이끌어 가려면 막 가뜩이나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 필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 외부 상황으로 나누어서 표현한 것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되고 빠르게 전략 전술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 정보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요 정보 시스템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각 기업에서 이제 일반적 큰 기업이면 뭐 기업 환경 데이터 및 정보들이 쫙 올라오면서 이 피라미드로 이게 만약에 예를 든다라면 각 부서가 있잖아요. 마케팅 부서에는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 있고 생산 정보 시스템이 있고 또 회계나 재무 쪽은 재무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중역 정보 시스템이 없이 쭉 올라가면 최고 경영층에서 이 상황을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 따로 봐야 되고 이것 따로 봐야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IS의 중요성은 이분들이 보기 위해서 이런 거 다 요약 정리가 돼서 그죠?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국영수 국사 여기 막 이게 다 봐야 되는데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이제 수능 보기 전에 쫙 정리를 다 해줘. 국영수 말이야 이런 거 딱 보면 그죠? 얘가 좀 이상한데 그런 식으로 쫙 요약 정리되면 다 되게 편하잖아요. 빨리빨리 볼 수 있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얘 특징도 나와 있는데 뭐 몇 가지 한번 봅니다. 뭐 주요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여과하거나 압축 및 조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뭐 온라인상으로 상황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고 그렇죠. 중요 정보 시스템인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온라인 컴퓨터만 있으면 다 이렇게 어, 자기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돼? 개인 블로그나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거 온라인만 되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업에는 오죽하겠냐고. 개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죠? 그런 거를 조회할 수 있고 어떤 추세 분석도 할 수 있고 예외 상황도 보고할 수 있고 뭐 상세 데이터 조회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업 내 외부의 광범위한 데이터의 접근 및 통합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사용이 용이하고 교육이 별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위로 갈수록 그죠 위에 계신 중역들이 보는 프로그램일수록 시스템일수록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잡하고 이러면 뭐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역이 직접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징이 이제 이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주로 그래프나 도표 및 문자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 문자만 쫙 돼 있으면 이게 다 읽어야 되고 이해하는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그래프나 도표로 탁탁 딱 지금 우리 기업의 매출액은 뭐 몇 퍼센트 전년 대비 몇 프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딱 그림으로 딱 나타내면 중요기 보고 빨리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특징들. 뭐 주요 기능도 나와 있는데 뭐 과거 및 현재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성공 요소의 중심에 경영할 수 있고 제공되는 정보의 상세도 조절이라든가 예측 능력 제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측. 위로 갈수록 중용으로 갈수록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 전술을 짜야 되기 때문에 폴캐스팅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거 예측 능력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중요 정보 시스템은. 그 다음에 주요 데이터의 여과나 압축 및 추적할 수 있고 끝으로 EIS 도입의 주요 성공 요인들도 쭉 나와 있는데 그죠? 뭐 의지가 강하고 취지를 잘 아는 중업 후원자, 그 다음에 운영 후원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죠? 우리가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됩니다. 그죠? 제가 사장님이고 내가 중역들이 있어.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필요한 시스템을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 목표와 뚜렷한 연계가 있어야 되고 정보기술관리 부서의 자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적절한 기술의 적용. 그다음에 데이터 문제 인식 및 문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고 뭐 조직 저항의 관리, 시스템 확산 및 발전 과정 관리,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성공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DSS, Decision Support System, 그러니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하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EIS, 중역정보 시스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론적인 거를 좀 알고 계시고요. 이게 뭐 우리가 DSS나 EIS를 좀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좀 경영학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전반적인 흐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